일단 이제 추석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그랬나요? 예 잠깐이라도 추석 민심이 어땠는지 듣고 저희가 말씀 좀 이어갔으면 좋겠네요. 굉장히 긴 연휴였네요. 길었습니다. 예. 뭐 추석 때 저도 뭐 저희 지역에 있는 시장들 네. 방문을 쭉 했었고 또 귀성객들이 있는 뭐 청량리역이라든지 또는 해외에 나가시는 김포공항 뭐 이런 데 쭉 나가서 이제 인사를 좀 드렸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이제 희망을 가지고 계시고 뭔가 좀 밝게 미래를 전망하시면서도 여전히 민생이나 경제에 좀 어려운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해법 보고 싶다. 이런 말씀도 좀 많이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추석 민심 아마 저도 뭐 여러 의원들 통화를 해보고 만나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생각보다 이제 개혁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내란 종식 맞아요. 여기에 대한 갈증이 많으시더라고요. 아니 그 문제는 사실 예. 국가의 어떤 기본적인 질서에 대한 부분이라서 여기에 대한 어떤 혼란이라든지 또는 이 시스템이 이제 훼손됐던 부분에 대한 정상화 이런 것들은 너무나 강력하게 원하시고요. 이건 빨리 하고 그것과 아울러서 병행해서 민생 문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잘 챙겨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 거듭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저희가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오늘 뭐 출석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10시에 법사위가 예정돼 있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인데 그 문제는 저희가 뒤에 좀 미뤘다가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고 일단은 뭐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 하셨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 출마 공식화한 다음에 처음 맞는 추석이기 때문에 또 뭔가 뭐 어떤 이벤트나 또 일정 이런 걸 소화하신 게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 뭐 서울시장 관련돼서는 제가 네. 아실지 모르겠지만 1년 전부터 서울시당 산하의 새로운 서울준비특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시의원님들과 우리 국회의원들과 연합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죠. 네. 그동안 사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정을 굉장히 편하게 했었어요. 편하게 했다. 어떤 왜냐하면 의미입니까? 시의회가 주로 견제를 해야 되는데 시의회 의석 그렇죠. 수가 지난번에 우리 민주당이 30석 안팎밖에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한 100석 넘고 그러니까 이제 시의회가 독자적으로 견제하기 어려웠고요. 네. 중앙 차원에서도 오세훈 시장이 시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공격하거나 분석하지 않았죠. 중앙 정치에 관련된 발언을 하거나 행보를 할 때 주로 공격을 했죠.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1년 전부터 새서울 준비특위라는 걸 만들어서 청년 안심주택 문제, 싱크홀 문제, 그다음에 토호제 문제, 주택 공급 문제, 한강버스 문제 네. 이런 것들 계속 공략을 해왔고 기자회견이나 입장 표명 뭐 수차례 했었고요. 이제는 이제 오세훈 시정에 대해서도 많은 의원들이 비판 발언도 하고 언론도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그 실체가 좀 많이 드러난 것 같아요. 외화 내빈이었고 성과 없고 시정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시민들은 안중에 없고 시장 본인만을 위한 시정을 해왔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저변이 좀 많이 넓혀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근데 지금 오세훈 시장이 행보를 하는 걸 보면 이번에 보면 강북 정치인이 반성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당사자시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예.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미아 2구역 가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 관련돼서 그런 얘기를 했다 재건축 그러는데 재개발이 잘 안 된. 그러니까 네. 이른바 강북이 그러니까 지금 강남에 비교해서 낙후했다는 거 이거 강북 정치인을 못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겨냥한 셈이 됐는데. 저는 좀 헛소리라고 생각하고요. 헛소리다. 예. 기본적으로 첫 번째 말씀드릴 게 이제 예. 미아 2구역 관련돼서는 용적률을 이번에 이제 높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용적률 높이는 건 23년도부터 가능했었어요. 예. 그래요? 2년 동안 뭐 하다가 선거 때 되니까 욕 먹으니까 이런 건 문제가 있죠. 네. 예. 그 선거 때 되니까 네. 또 다시 이제 강북 23년도에 법을 바꿔놨습니다. 저희 국회가 용적률을 더 줄 수 있도록. 몰랐던 거 아니에요 오세훈 시장이? 예? 시장에 관심이 없죠. 관심이 없어. 예, 오로지 대통령 되는데 아. 관심이 있었죠. 이거를 지금 와서 좀 하면서 뭔가 자기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예. 안 속죠. 아. 미아에 계신 분들 다 예. 알죠. 그동안 왜 안 됐었는지. 그다음에 강북 쪽은 용적률 높여준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재건축 재개발하려면 사업성이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교통 여건이라든지 문화 기반 시설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선돼야 되는 게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는 그 독자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대표적인 강북의 교통 관련된 개선책, 뭐 서부선, 강북횡단성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박원순 시장 때 잘 추진되어 오던 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그렇네. 강북 횡단선도 예, 지금 서부선 안 되고 어떻게 돼가고 있고, 있습니까? 서부선도 그렇고. 자기가 다 권한을 갖고 있고 책임을 맡는 사람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안 하면서 네.
제가 서부선 관련돼서 제가 진짜 얼마 여러 번은 오세훈 시장 만나자고 그러고 찾아가고 또 사업자들 제가 별도로 만나고 만나셨어요? 면담을 했었나요? 네, 완전 히 유체이탈 화법이에요. 지금 보면. 그래서 제가 해줄 말 한 바가지인데 네. 참 제 입이 아프고요. 그래서 그런 비판들 지금 와서 하는 거 굉장히 네. 떼놓고 형편없는 비판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쪽의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뭐 부동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서울시 아파트 가격 상승 시킨 거 이재명 정부 탓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토호제 풀었다 조인 거 3개월 만에 풀었다 조인 거 누군데요. 지금도 부동산 가격 인상의 한 요인으로 네. 이 토호제가 그때 풀고 나서 다시 조일 때 범위를 확 확대했잖아요. 그렇죠. 또 그럴 수 있다. 미리 사둬야 된다. 이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무 반성이 없어요. 사실 이 토호제 논란 그때 신나게 두들겨 맞은 것이 대선 경선 불출마 이유 중에 하나였거든요. 지금 와서는 뭐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본인은 아무 책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네요. 그때 당시에 난리가 났었고. 난리 났었죠. 그래서 3개월 만에 급하게 다시 그렇죠. 토호제 재지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범위 더 넓게 잡고 그래서 주변에 우리도 저렇게 묶일 수 있어 하면서 막 지금이라도 사야 돼 이런 열풍 불러일으킨 게 오세훈인데. 예, 그리고 신통기획 모아타운 자기 대표적인 어떤 브랜드로 내세우고 있지만 착공 기준으로 보면 뭘 공급했습니까? 구역 지정했다고 다 된 겁니까? 구역 지정은 초반이에요. 네. 그 뒤에 아무것도 안 해놨잖아요. 그렇죠. 제가 계속 때리니까 그제서야 뭐 버전 2.0 하겠다, 뭐 용적률 더 주겠다. 23년부터 가능했던 일이에요. 청년 안심주택은 뭡니까? 서울시 그렇게 홍보하다 문제 생기니까 우린 권한 없는 일이에요. 이래버리고. 그렇네요. 오세훈 시장이 또 이번엔 소비 쿠폰을 맹비난했더라고요. 이게 청년 세대의 뭐 약탈하는 거다, 이 짐을 지우는 거다, 뭐 이런 식의 비판인데 이건 뭐 보수 지형 이른바 이제 극우 쪽에서도 비판해왔던 그런 얘기지만 어쨌든 오세훈 시장이 이걸 콕 집어서 얘기한 거 아마 이제 내년도 선거를 준비하는 그런 모양새가 됐는데 이재명 정권하고 맞서겠다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드는 것 같은데 직접 소비 쿠폰 어떻게 쓰이는지 보고 계시잖아요. 소비 쿠폰 같은 경우에 시장에 가보면 굉장히 반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반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이게 엄청나게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든지 체질 자체를 완벽하게 바꾼다든지 하는 정책은 아니에요. 그러나 소비 여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정말 한계에 부딪혔던 시장 상인을 비롯한 중소상인들에겐 굉장히 큰 선물 같은 정책이었고 필요한 정책이었습니다. 필요한 정책이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을 비판하려면 다른 대안을 내놓으면서 비판을 해야 되는데 오세훈 시장이 중소상인들을 위해서 뭘 했어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다가 제가 보기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을 스스로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오세훈 시장의 이제 전략이랄까 이렇게 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부동산 문제. 그렇죠.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엄청나게 공급하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는데 가서 용적률 플러스 알파 더 해주면서 진행시키겠다. 나 한 번 더 밀어줘라. 어떻게든 개발하겠다. 근데 이 약속을 4년 5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약속이기 때문에 저는 서울 시민들이 이제 안 속는다고. 이제 안 속는다? 네. 이제 안 속을 것이다. 그러니까 레파토리가 똑같다는 말씀이시네요. 똑같잖아요. 오세훈 시장. 네. 뭐 용적률만 높인다고 지금 됩니까? 용적률 높인 거는 굉장히 유효한 수단이긴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재건축 재개발이 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용적률 높이면은 관련된 토지 가격이나 이런 것들도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에서 보면은 유효한 수단이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어려워요. 초기 분담금을 돌파해 줄 수 있는 금융적인 수단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고 그런 걸 이재명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걸었던 거예요. 관련된 내용 잘 준비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민간은 어떻게 더 빨리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오세훈 씨는 철저히 공공을 무시해요. 민간 당연히 더 빨리 가야 되고 더 잘 돼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민간이 공급하는 지금 형태의 주택은 너무 고가죠. 사실 그래서 주거가 당장 필요한 청년들이 뭔가 이렇게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역할을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특히 아예 공공이 시행까지 하자. 지금까지는 LH가 땅을 정리한 다음에 땅을 팔았어요. 사기업자. 그럼 사기업은 땅을 받은 다음에 사업성이 좋을 때까지 버텨요. 바로 안 짓습니다. 그럼 공급이 또 안 되고. 공급이 안 되죠. 근데 공공이 갖고 있는 땅을 바로 시행해서 바로 착공하면 훨씬 더 빨리
공급할 수 있죠. 그리고 입지가 꼭 나쁜 게 아니에요. 공공이 갖고 있는 유후부지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네. 이것도 다 저희가 정리하고 있어요. 예. 그래요. 뭐 기대를 좀 해보겠고요. 또 지금 보도가 나온 걸 보니까 서울시가 송파구 가락동 공공주택단지 지하에 핵 화생방 민방위 대피시설 건설을 추진 중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핵 방호 능력을 갖춘 민방위 시설 비밀 벙커 이른바 짓는 게 이제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건 또 신박한 느낌이 좀 드는데. 신박한 느낌이 들죠. 뭐 네. 제가 지금 처음 접한 뉴스라서 구체적으로 비판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뭐 100m 태극기 봉 그다음에 광화문광장. 22개국에 요청을 했지만 6개국밖에 응하지 않고 있는 감사의 정원. 네. 사업비가 1조가 훌쩍 넘어간 서울링. 과연 성공할지 모르는 한강버스. 이런 사업들 계속 하는데 저는 그 돈으로 네. 시민이 진짜 발휘될 수 있는 경전철 사업들 잘 안 되고 있는 거 그런 맞아요. 것들 시민들이 불안한 싱크홀에 대한 대비책 이런 것도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요? 확 와닿는데. 예, 말씀하시니까. 마을 버스는 어떻습니까? 마을 지금 버스도 제가 그렇죠. 마을 버스 금요일 날 갔다 왔거든요. 예. 예. 지금 뭐라고 문제는 하시더라고요? 잠정적으로만 타결된 거고요. 예. 내년에 어떻게 될지 또 모릅니다. 또 그래서 몰라요?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챙겨야 됩니다. 예. 그렇게 말입니다. 이 핵벙커 얘기 나오니까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민관군 합동 작전 차원에서 국방부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누구를 위한 방어 시설인지 목적성을 분명히 하고 북한 핵 공격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 좀 나오고 있는데 뭐 저희가 더 보도록 나중에 하고 한번 보죠. 뭐. 예.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